같죠, 내용이? 3페이지지? 이 3페이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가 여러분 수능 시험의 관건이에요. 자, 선생님 따라가지고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도 절대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 한번 해가지고 선생님 한 대로 답을 최대한 줄여놓고 그래도 안 풀리면 지나가야 돼.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런 문제는 요즘 첫 문장이나 주제문에 나오는 구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추세예요. 단어도 어렵게 해주고 구문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아이들이 첫 문장 딱 읽고 아, 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단 말이야. 쫄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본다고요? 주제를 물어보거나 주제 반대를 물어보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아, 이거 주제 문제랑 똑같아. 자,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 뭘 쓴다고? 주제를 물어보거나 주제의 반대가 무조건 답이다. 그러니까 주제문 찾는 거에 온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말인데 밑줄친 부분을 안다고 좋아하지 말고 밑줄친 부분을 모른다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밑줄친 부분은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그 뜻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의. 그리고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못 푼다는 걸 1%도 보장 못해요. 다 풀 수 있어. 왜? 그거 빼고 나머지 문장에서 주제문 찾으면 답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밑줄친 걸 짜게 읽었는데 모르겠어. 쫄지 마. 몰라도 돼. 왜? 주제 찾으면 그게 답일 거니까. 또는 주제 반대말이 답일 거니까. 딱 봐서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속담이 딱 나왔어. 깝치지 말고 그게 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 이게 중요한 거고. 먼저 어떻게 한다고? 밑줄친 문장 주변에 부정표현이나 벗 같은 게 있나 확인해야죠. 이런 게 있으면 주제랑 반대를 써야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주제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이 푼다. 똑같이 푼다. 어조를 꼭 확인한 다음에 야, 주제를 찾았는데도 답을 잘 모르겠어. 그럼 긍정, 부정을 보기에다 표시해. 보기에다가. 알았죠? 자, 주의할 점. 초반부의 해석이 어려울 거야. 길어지고 구문 이상한 거 나오고 잘 모르겠거나 이럴 거란 말이야. 막 it, follow that 막 이딴 말 나오면 모르잖아, 당신들. 그러면 it follow that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당연하다거든. 얘 때문에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없어. 괜찮아. 그러면 이 문장 과감하게 버려. 문장이 하나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잖아요. 야, 이 문장이 주제문이면 그 앞뒤 읽어도 주제문 그럼 충분히 안다. 알았어? 뭐 하라고? 버려라. 버려라. 21번 찍기 팁이야. 찍기 팁인데 잘 못 풀겠으면 찍기라도 해야지. 영어는 찍는 거에 대한 페널티 없는데 찍을 때 잘 찍으란 말이야. 어떻게 찍냐면 주제문에 있는 명사, 주제문에 있는 명사 중에 찍고 그 비슷한 소재 가지고 풀어야지. 비슷한 소재 가지고 자, 비슷한 소재에 비슷한 단어. 이게 무슨 말이야? 니네가 찾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내가 찾은 단어가 A라는 단어야. 그러면 똑같은 말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시험 문제를. 그러면 이게 이 5개 중에 뭐가 제일 가깝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때 뭐가 좀 가깝지도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뭐가 제일 멀지? 이렇게 풀면 되겠지? 비슷한 소재 중에 보기에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비슷한 단어.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안 되는 것부터, 먼 것부터 지우란 말이야. 답을 지우는 거라고. 찍을 때 이렇게라도 찍는다. 3월 목표입니다. 보세요. 어디다 밑줄 쳤죠? Live in the shadow of the future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 부분은 봐봐. 자, we know we live in the shadow of future 이렇게 썼죠. 우리는 미래의 그림자 안에 산다. 말 그대로는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밑줄 친 말을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몰라도 별 해가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 알아도 상관없어. 여러분이 아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다고 좋아하지 말고 모른다고 쫄지 말고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근데 부정어나 변수는 없어요. 근데 뒷단어가 뭐냐? That shadow라고 그랬거든요. 앞에 나오는 shadow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답이 여기 있다는 거야. 뒤에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일단 말해준 거라. 지시어라는 건 앞에 걸 받아주는데 밑줄 친 말에 있는 shadow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답 쓸 때 이거랑 관련된 걸 써야죠. 첫 번째는. 자, 올라갑니다. 문장을 읽는 거야. Thanks to the power of reputation.
명사죠. 얘의 힘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게 소재야. 레퓨테이션 때 명성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돕는다. 뭐 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 돕는다. 이렇게 읽었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남을 돕는 이유는 명성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소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있는 거야. 막 하고 나서 그러면 아마 나중에 돕겠지. 뭐 있다는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converse is also the case. converse가 반대죠. 반대도 경우에 맞다. 뭐지? I'm less likely to get in my back scratch. back scratch란 말은 누가 내 등을 긁어준다는 얘기거든. 누가 내 등을 안 긁어줄 거야. 만약 내가 딴 사람 등을 안 긁어주면 남도 안 긁어줄 걸. 뭐 쓸데없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가서 여기다가 밑주셨어요, 선생님이. indirect reciprocity mean. 자, 이제 문장을 읽다가 이런 말 나오면 주어에다 반드시 표시하란 말이야. mean을 썼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소재라는 거야. 아, 이 글의 소재는 indirect reciprocity구나. 그럼 reciprocity가 뜻이 뭐죠? 상호 주고받는 거죠. 상호 간에 상호 호의 원칙 막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럼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건 뭘 뜻하는 거다? 내가 널 도와주면 너도 날 도와줄 거야. 이런 뜻이구나. 자, 소재 나왔어요. 읽습니다. 자, 이게 뭐죠? In this way가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결국 our action have consequence.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개인의 자선 행동 이상의 뭔가 영향을 끼친다. 뭐야? 안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쁜 행동 뭔가에 영향을 끼친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동을 다르게 하는데 언제? 이럴 때 다르게 한다. 뭘까요? 이걸 indirect reciprocity 써야지. 그러고 나서 요걸 찾은 사람은 뒷문장을 읽어보세요. 자, 이 섀도우는 누가 던진다? 우리의 행동에 던지는데 왜 던진대요? Always possibility other will find out what you have done. 딴 사람이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한테 해줄 거기 때문에 딴 사람이 볼까봐 우리는 항상 이런 그림자 속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읽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야, 찾은 부분 두 부분을 보고 하나씩 키우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밑줄 쳐보는 거야. Inner conflict. 명사 보세요. Our own expectation. 어쨌든 이 뒤에 것과 상관없이라 그랬어요. regardless가 상관없이잖아요. 경쟁한다. 네 번째는 uncertainty, 불확실성. 5번은 속담이 나왔죠. reap what you have sown.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 글의 소재가 뭐라고요? 상호 호혜라 그랬죠.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랑 제일 비슷한 걸 쓰는 거라니까. 자, 그럼 이건 아니잖아. 내적 갈등. 우리 자신의 기대. 이게 소재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경쟁한다는 얘기 아니죠. 돕는다는 얘기인데 3번은 쓰지 않겠지? 불확실성? 헷갈리잖아. 불확실성. 이렇게 해봐. 근데 불확실성이라고 많이 썼는데요. 5번 보세요. 이게 뭐야?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 reciprocity의 뜻이 뭐라고? 주고받는 거라니까. 내가 줘야 받는다고. 답 5번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있는 문장 보고. 야, 남들이 우리 행동 보고 나한테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헷갈리지? uncertainty?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어딘지 여기. 만약에 4번이 답이라면 주어 중에 하나는 적어도 uncertainty가 나와야지. 5번이 답입니다. 이게 4번, 5번하고 애들이 헷갈렸던 문제예요. 6월 목평이에요. 보세요. stick in the bundle. 번들은 묶음이죠. 묶음 안에 있는 stick 이런 얘기고. 자, 보세요. 보면 밑줄 친다 한번 봅시다. 자, each of these party own a stick in the bundle. 그래서 이 파티가 명사로 쓰면 뭐가 있어요? 먹고 놀고 하고 이런 거 말고 당사자들 있죠. 당사자들 있으니까 야, 이 당사자들 각각 모두 다 번들 속에 지 막대기 하나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쓴 거야. 부정어는 일단 없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이런 걸 뭐라고요? 앞에 걸 요약해 주는 거니까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파티들이 있나 봐봐. 파티들이 있죠. 당사자들.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많죠. 이 당사자들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당사자들은 각각 뭐다라고 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예시에 나오는 부분을 밑줄 쳐놓고 했거든. 상관없어요. 밑줄은 어디다 친다고? 주제에 친다고. 자, 올라가 보세요. 첨자 X입니다. 변호사들은 때때로 ownership을 bundle of stick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소재지? 이건 소유권에 관련된 얘기네. 나무떼기 묶음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소유권에 관련된 게 있나 봐봐. 소유권에 관련된 거는 1번 봐라. 이 법적 의무, 자원을 개발한다는 얘기고요. 2번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법적으로 주장하는 우선권. 재산의 하나만 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5번은 뭐예요? 테넌트에 의해서 똑같이 공유되는 빌딩? 누구도 소유한단 말하고 비슷한 거는 얘 같은데, 이거? 이 정도? 그죠? 소유한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소유권에 관련된 얘기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답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봐봐. 일단 얘는 찾았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interpersonal right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메타포는 비유잖아. 스틱에 비유했대잖아. 이 비유는 유용한데, 왜냐하면 오너십은 사람 간의 권리인데 어떤 권리래요? separate, put back together. 분리했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It's mine. 내 거야. 라고 하면 뭐 하는 거다?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래요. 내 거야. 이런 말. 근데 여기 보니까 도우가 있단 말이야. 중간에. 도우는 봐. 근데 split the stick. 나무를 쪼갤 수도 있대요. 전체가 내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쪼갤 수 있어. 그래서 땅덩어리를 쪼개서. 자, 하나는 땅 주인 거. 하나는 은행 거, 하나는 세입자 거, 하나는 배관공 거, 하나는 오일 회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당사자들은 각각 번들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앞에 메타포 비유를 해준 다음에 이게 유용한데 왜냐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얘가 주제문이란 말이야. 그럼 주제문 써서 이 글은 분리할 수도 있고 다시 합칠 수도 있다. 이게 답이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지. 잘 봐. 자원을 개발할 법적 의무. 2번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법적으로 하는 우선권. 3번은 재산의 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뭐야 이게? separate. 앞에가 전체, 묶음 전체. 근데 여기 중에 하나니까 이게 separate네 이거. 분리할 수 있는 권리네. 땅 주인은 땅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고 세입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갖는 거고 지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봐봐. 이건 안 되지. 지역적이잖아. 4번 같은 건. 5번은 뭐예요? 누구도 지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아니죠. 각각 자기 거라고 하니까 5번이 정답과 반대네. 답은 3번이 돼야 되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주제문에 있는 말 separate 하거나 합치거나 그거 가지고 답을 써줘야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 써야 되는데 5번이 정답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끌어내셔야죠. 9월 모평입니다. 21번. 보세요.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이렇게 썼죠? 말 그대로 하면 최고는 최선의 적이다. 공동이익의 적이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자, 알거나 모르건 상관없다 그랬지? 주제문 찾습니다. 첫 번째, 골드 플레이팅. 그래서 자, 어떤 프로젝트에 금박을 입힌다는 건 의미한다. 또 나왔죠? 이 글의 소재는 뭐다? 프로젝트에 금박 입히는 거예요. 금박. 금박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금색 칠하는 거야. 금도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needlessly, 쓰잘데기 없이 enhancing expected result. 예상된 결과를 올려주게요. 근데 여기 쓴 말이 쓰잘데기 없이라고 썼어요. 마이너스라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에다 금박 씌우는 건 안 좋다는 얘기구나. 내려가니까 이게 보이네. In other words. 즉 주제문 맞죠? 주제문이란 말 앞에 말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흐름 안 바뀌면 얘가 주제다. 뭐래요?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demonstrate. other than이 뭐죠? 제외하고요. 얘 빼고는 다른 정당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 하려고 하는 짓을 공동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재능을 보여주는 걸 빼고는 할 이유가 없는 짓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도금이라는 게 그냥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도금 입혀서 지 잘난 맛을 표현해 주는 거 빼고는 좋은 게 하나, 그거 빼고는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글이 나온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내려가 봐. 중간에 골드 플레이팅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자, therefore 보이시죠?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하는데 engage in gold plating. 금도금을 하고 싶어 한대요. 즉, 네임리가 즉이지. 주제는 맞지? achieve more higher quality work. 좀 더 높은 퀄리티? 어떤 거? verify professional but does not add value. 야, 자기가 전문가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냥 똑같은데 화려한 포장만 한다는 얘기. 이게 똑같은 말이네, 이거랑. 얘랑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야. 자, 동시에 remove value. 아, 이거 마이너스 맞구나. 겉만 화려하게 해서 쓰잘데기 없는데 가치를 증가시켜주지 못하면서 쓰잘데기 없이 귀중한 자원을 쓰고 있는 거래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가봐. 마지막에 속담 얘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쓸 때 잘 모르면 어조라도 하래. 마이너스 써야지, 마이너스. 보세요. Pursuing perfection at work. 일자리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소재죠? 갈등을 일으킨다. 자, 뭐죠? 잘난 놈이 지 자랑, 지 재능을 자랑한다 그랬지.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이런 소재 없으면 지워야지. 2번 봐봐. Raising work quality. 작업의 품질을 올리는 거야. 뭐 하려고? 자, 이거 봐. Prove oneself. 이거 똑같은 말이죠, 얘랑. 자기를 입증하려고. 자기 잘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작업에, 이럴 것만 위해서 작업을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 이게 골드 플레이팅인가 보다, 주어가. 3번 봐봐.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 너무 과하게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는 것. 잘난 놈들을 끌어들이는 건 얘가 틀렸죠? 이 글은 배드 리절트가 온다는 글이 아니에요. 그죠? 배드 리절트가 아니라 얘네가 잘하긴 하는데 꼭 쓸데기 없이 도금해가지고 지 잘난 맛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배드 리절트가. 4번 봐봐. Changing need. 봐. 고객의 수요를 바뀌는 수요에 반응하는 것. 주체가 틀렸죠? 고객이 아니라 뭔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소재가 틀렸잖아. 5번 봐봐. Acquiring range of skill. 어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들을 얻는 것. 야, 프로페셔널 데려왔다는데 뭐 기술을 얻어. 이렇게 읽으면서 지운 다음에 답이 2번인가 보다. 자, 잘 봐. 아, 겉만 화려하게 하는 걸 얘기해 주는구나. 그러면 봐. 이 2번이 되거나 3번 같은 게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 다음에 어조 같은 걸로 지우는 거야. 그래서 아, 요게 아마 골드 플레이트인가 본데 2번이 답인가 보다. 이렇게 답을 뚜려줘야죠. 1번 맞네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